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종 코치입니다. 자, HJ중공업 오늘도 무려 장중에 5%까지도 상승을 보여줬죠. HJ중공업은 지속적으로 중간중간에 급락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이 박스권에 대한 흐름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근데 최근 이제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박스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구간인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이 HJ중공업은 이 34,000원 고점 있죠. 저는 이 고점을 돌파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가 상승을 알리는 신호가 현재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기술적 흐름 그리고 이 HJ중공업 누가 열심히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지, 세력들에 대한 이 동향이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성은 무엇인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HJ중공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이어가서, 자, HJ중공업은 제가 지난 3개월 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리고 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이 2만 원에 대한 지지였죠. 그리고 박스 돌파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때도 이제 이 5만 중공업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루한 흐름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한동안 영상을 안 찍어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다시 영상을 이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HJ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조선주들 있죠. 아주 중요한 이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지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 건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의 상승이죠, 여러분들. 자, 지수 최근에 다시 한번 이 6,000포인트대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앞에 대한 상승을 만들었던 업종 조선업,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 업종이잖아요. 즉 이 말은,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처럼 상승을 해줘야지 조선주들도 다시 비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수 이야기를 좀 먼저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자, 코스피는 제가 이번 전쟁 노이즈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 5,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강조를 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고점 돌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 이 86년도 시장을 많이 비교를 해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대세 상승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 과거에서처럼 전쟁은 그냥 노이즈일 뿐인 거고, 이 악재가 해소되는 국면 속에서 다시 한번 추가 고점을 치러 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5,000포인트를 찍은 날짜를 보면은 3월 31일이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 HJ중공업의 저점을 보면 어디입니까? 얘도 3월 31일이네요. 즉 지금 지수의 반등과 함께 이 HJ중공업도 같이 지금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구간 조선 업종을 흐름을 체크를 해봐도 삼성중공업 역시 엄청나게 폭등을 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똑같은 이 횡보성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급등을 했지만 그냥 하나의 박스를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하나오션은 얼마 전에도 영상 올려드렸죠. 이 수렴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됐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건데, 이렇게 지수가 올라오는 구간 속에서 지금 조선업종들도 하나둘 머리를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상승장에서 이 강세였던 종목, 그죠? 이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 반등과 함께 전체적으로 지금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수가 돌파하는 그 구간 속에서 이 HJ중공업도 동시적인 이 돌파에 대한 흐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HJ중공업은 여전히 좀 지루한 박스권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횡보 구간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흐름이 하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구간에서 결국은 누가 이 매집을 하고 있냐,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럼 이 HJ중공업 중요한 흐름이 나왔던 구간 한번 보자고요. 보면은 이렇게 이평선을 찍고 전환이 나왔던 구간이겠죠. 1번에 대한 구간. 그리고 최근 이 3월 며칠입니까? 3월 4일에 발생했던 이 급락대, 그리고 최근 이 3월 14일에 발생했던 저점이 발생했을 때 이 세 군데에 대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자, 보시면 1월 2일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 이 1월 달에 상승을 만든 거는 여러분들이 딱 눈으로 볼 수 있게 이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집을 한 겁니다. 그죠? 즉 이 1월 달의 상승은 외인이 만들었다. 그럼 이 3월 4일에 대한 수급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 3월 4일부터 지수에 대한 급락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급 반등을 할 때, 그때는 외인도 엄청나게 매집을 했지만 기관 역시도 말 그대로 쌍끌이 매집을 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최근 이 3월 31일의 수급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현재 이 상승세를 만드는 것도 누굽니까? 바로 이
외인과 기관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 횡보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 급등을 만들었던 그 위치에서는 외인과 그리고 기관이 쌍끌이로 매집을 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들이 따라오면 공포를 만들어서 급격하게 던져버리지만 그 구간에서 이 외인과 기관들이 입 벌리고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을 전부 다 흡수를 했다는 겁니다. 즉, 이 HJ중공업의 정확한 주포는 외인과 기관이다라는 거죠. 자, 이 횡보하는 구간 속에서 외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열심히 매집을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뭘 위해서죠? 바로 제가 말한 이 다음 그 추세를 위해서죠. 그리고 지금 이 횡보에 대한 기간 상당히 좀 길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에 대한 기간이 긴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힘을 응축을 했다는 거고, 이 다음 파동이 나오는 박스를 돌파하는 그 구간이 되겠죠. 발산이 되는 그 순간에는 이 에너지가 길면 길수록 그 힘 역시 강하고 길게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돌파에 대한 시기가 거의 다 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넣어서 보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려드린 종목들, 특히 주도주들은 이 밴드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HJ중공업도 뭐 2만 원에 대한 가격 첫 이 밴드에 터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던 종목인데, 이번 이 전쟁이라는 노이즈가 발생했지만 이 밴드를 지지로, 정확히 또 2만 원 박스 가격이죠, 거기를 지지로 현재까지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번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돌파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 중기적 바닥이 왔을 때 지키는 이 파란 밴드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나오는 이 추세는 파동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좀 크다.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큰 그림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월봉을 상당히 좀 자주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를 했던 건, 이 월봉상에서 조그만 이 갭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죠? 거기에 일단 선을 한번 좀 그어보자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수를 이야기했었던 게, 갭이 있었기 때문에 갭 하단에서는 매수를 하자고 했던 건데, 비록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이번 이 급락이 나온 구간에서도 그 가격을 정확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어떤 게 올라옵니까? 밑에 깔려있던 이 10월선도 이제 올라와 준 거죠. 자, 10월선이 올라오면서 깨지는, 그러니까 페이크성 휩소가 되겠죠. 휩소를 만들고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현재 그 이동평균선을 지지로 양봉을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뜻하냐? 바로 이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방향성. 그 돌파에 대한 시기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앞전 파동에서도 보시면 방향성이 나오기 직전에 지루한 횡보를 보여주고 바로 이 시월선을 지지로 다음 방향성이 나왔는데, 현재 이 1차 파동에서 보여줬던 그 흐름이 다시 한번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박스에 대한 거래를 할 게 아니라 노려야 될 거는 바로 이 추세라는 겁니다. 추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이 지루한 조정 잘 견디면서 보유를 하고 계신데, 오히려 이 파란 밴드에 또 터치를 할 때 제가 이 중기적 바닥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추가 매수까지도 말씀을 드렸죠. 이미 하단 테스트가 여러 번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다시 오기는 힘들 거고, 지금 이 위치에서는 이 상승에 대한 눌림목이 오는 자리나 아니면 이 박스에 대한 돌파가 되는 자리가 이 매수에 대한 맥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돌파에 대한 그 시점이나 말씀드린 눌림목이 와서 이 밴드에 대한 터치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에 번호 있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있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문자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이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이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요. 왜 맥정코치는 계속적으로 이 2만 원에 대해서 매수를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왜 팔라는 말을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만 좀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에 들어가면은 이 수상 상위 랭커자들 거는 보통 하루나 이 이틀 뒤에 포지션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겁니다.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